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의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상군을 투입한 게 지난 2006년 이후에 18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뭐 시작은 소규모로 들어간다고 했고요. 근데 상황 판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공식 성명에서 제한적, 국지적인 작전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2006년 때처럼 이게 본격적인 침공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원래 당초에는 조금 더 규모가 있게 작전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과 공조하는 대화 중에 아마 미국 쪽에서 일단 시작은 소규모로 해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받아들여서 일단 시작은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작전의 수행 과정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필요시 좀 더 작전을 확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상황에서 이번 작전의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작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공습으로는 국경 근처에 헤즈볼라가 만들어 놓은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경에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터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지상군이 들어가서 파괴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습으로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일부 마을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필요시에는 헤즈볼라가 세우는 모든 마을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헤즈볼라가 추후 국경을 넘어서 월경을 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 마을들을 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헤즈볼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이후에 레바논 국경 인접 마을을 요새화했고 또 지하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장기 전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작전이 잘 진행된다면 소규모로 끝날 수 있지만 지금 헤즈볼라 대원들이 거기서 가만 앉아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 그 인명 피해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전이 계속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병력을 또 투입해야 되고요. 그러면 작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작전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헤즈볼라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2006년 때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낼 거라고 했거든요. 2006년 전면전 당시는 어땠습니까? 네, 2006년과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18년이 지났고 예.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들어갔을 당시 헤즈볼라가 세우는 지하 땅굴이라든지 부비 트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갔다가 상당히 고전한 측면이 있고요.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쪽 피해자가 민간인 포함해서 한 120명이 넘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 측은 우리가 강력한 군사 대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잘 싸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할 정도로 2006년에서 본인들이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이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군이 들어온다면 2006년에 보여줬던 그런 전쟁 수를 보여서 이스라엘 막아내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헤즈볼라의 새 수장이요.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 헤즈볼라가 승인을 안 하고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나스랄라의 사촌 사피에딘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미 헤즈볼라의 2인자 위치에 있던 인물인데 이번 지상전에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고 나서 공식적인 헤즈볼라는 아직 임명을 했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인자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헤즈볼라의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지하드 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헤즈볼라 전체를 지휘 감독하면서 전쟁을 참여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불투명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직까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격, 반격,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여전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006년 당시에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국제사회가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좀 전선이 확전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사실상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특히 이제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또다시 전면전 상황 아니면 직접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을 막아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미국도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자, 과연 이란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개입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제거 작전 당시에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도 함께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란이 보복을 거듭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번 지상전으로 이란과의 전면성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헤즈볼라를 구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또 전면전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요. 혹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것을 빌미로 이란이 가장 아끼고 있는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너무나 소중해하는 원유시설, 정유시설 이런 것들을 만약 공격받는다면 이란의 경제는 파탄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이란의 온건파와 강경파가 서로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노선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경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미쳐 날뛰는 강아지는 몽둥이를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강경파에서. 네, 강경파에서. 온건파는 강경파에게 하는 얘기가 제발 꿈에서 좀 깨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나타냐후가 우리를 전쟁으로 미국과의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 덫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절대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지금 이란 수뇌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병력을 추가로 보내고 전투기를 파견하고 미 본토에 추가 파병 준비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죠. 되겠죠. 이란이 또다시 여기에서 4월 달처럼 이스라엘 본토를 350개 아니면 더 많은 500개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 사실상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 역시 그 공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과 또 이란이 키워 왔던 그 대리 조직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이 직접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병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모함이라든지 다른 전략 차선을 중동 지역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또 이번에 지상전까지 감행을 하는 등 계속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국내외에서 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여론은요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인질 105명이 100몇 명이 아직도 구출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 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여론은 반드시 지금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휴전 협정을 해서 빨리 인질부터 살려야 된다고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게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그렇다고 저런 50% 이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오히려 반대로 50% 이상이 찬성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쪽 마을을 계속 공격해서 사실 그게 7만 명, 8만 명 되는 이스라엘 주민이 다 후방으로 대피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주권 가진 국가가 자기의 영토에 있는 국민을 전혀시키지 못했다.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냐후가 벌이고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날 공개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란 국민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국민에게 이렇게 공개 메시지를 네타냐후 총리가 보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란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일단 나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란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란의 지금 보수 강경 정권, 이 집권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리 조직을 키워와서 우리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저항의 축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이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 또 재미있는 것은 빨리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네. 그러면 보수 강경 이 집권 세력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혹시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 수단 아니면 이란을 어떤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말들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월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다가 헤즈볼라를 제압하면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예멘에 있는 후티도 공격했죠. 헤즈볼라는 거의 제압을 하다시피 했죠. 그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이라크나 시리아일 수도 있고 또 이란은 핵문턱 국가고요.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혹시 나타냐후 총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